방향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서 모든 말씀과 함께 민선 7기를 시작하며 250만 시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취임식도 생략을 했고, 그래서 민선 7기 시작하고 수정 방향의 큰 틀에 대해서 시민들께도 또 언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답변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저는 오늘 250만 시민 여러분의 부름을 받아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시민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대구는 지금 큰 전환의 시기에 있습니다. 일찍이 근대적 산업도시로 전환하여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어온 우리 대구는 어떤 도시로 다시 대한민국의 중심에 설 것인가라는 중대한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저는 지난 4년 동안 대구 혁신의 깃발을 들고 시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달려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대구혁신 시즌2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대구혁신 시즌1이 새로운 전환의 방향과 틀을 만드는 것이었다면 대구혁신 시즌2는 혁신의 성과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변화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 삶을 바꾸는 시장이 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대구혁신의 목적지는 경제성장과 시민 행복이 함께 가는 글로벌 선도도시입니다. 이를 위해 대구를 기회의 도시, 따뜻한 도시, 쾌적한 도시, 즐거운 도시, 참여의 도시로 시민들의 뜻과 힘을 모아서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 공항추진본부의 역량을 강화하고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 추진단과 시수원 이전 추진단을 발족시키겠습니다.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저는 지난 4년보다 더 낮은 자세로 시민들과 함께 시민들의 힘으로 대구의 미래를 힘차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말씀을 더 경청하고 두 발로 현장을 확인하겠습니다. 대구가 발전하려면 경북과의 상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구 경북 한뿌리 상생위원회가 상생협력 과제를 기획, 발굴, 추진하는 실질적인 실천기구가 되도록 그 위상과 역할을 한층 높이겠습니다.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는 것은 물론 먼 앞날의 꿈을 함께 실현하기 위한 대구 경북의 초강력적 상생협력을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구의 정치사회는 다양성이 커졌습니다. 정치적 다양성을 소통과 협력을 통해 정치적 역동성으로 대구 도약의 에너지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대구 출신 정호승 시인은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고 노래했습니다. 대구 공동체의 행복을 위한 길, 혁신을 통해 대구 재도약의 새 시대를 열어가는 그 길을 우리는 쉼없이 가야 합니다. 그 여정에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시민 여러분과 함께 걸어간다면 그 길은 우리 대구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미래를 열어가는 길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 도전의 길에 시민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이 시장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공무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인사에 대해서 여기까지 여쭤보겠습니다. 시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경제부시장에 대한 복심과 발탁, 혁신 인사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시장 복심이 되어서 확실하게 시장을 보필할 수 있는 그런 부시장이 필요하다는 분도 있고, 또 대구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외부에서 유능한 인사를 모시고 와야 된다는 분도 있습니다.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 두 가지 부분 다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인사의 원칙은 시장인 저를 위한 인사를 하지 않겠습니다. 대구 시민을 위한. 이날 혹시 취소원 관련해서 정부 차원에 좀 적극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나서야 되는 부분하고, 그리고 그날도 또 5개 광역단체장이 모이기 때문에 최근 부산에서 하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 관련해서 신공항 문제도 떠오를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것을 요구하고 어떤 것을 다음에 이야기할 것인지 부탁드립니다. 우선 아직 5개 단체장 회동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환경부 차원에서 좀 조율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게 만들어지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생각입니다.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낙동강 수계 전체의 수질과 수량 문제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라는 차원에서 문제가 논의가 집중될 겁니다. 우리 대구시도 낙동강 수계 전체의 수질 향상을 위해 저희들이 해야 될 몫을 철저하게 할 생각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구미공단으로 인해서 상시적인 물의 위협을 받고 있듯이 우리 대구에 있는 국가산단, 테크노폴리스 등이 지금 낙동강변에 들어서고, 또 우리 공단들이 구모강을 중심으로 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똑같은 입장에서 우리 낙동강 하류에 있는 주민들의 물 문제를 염두에 둔 우리 맑은 물 대책을 강도 높게 우리가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가산단의 물산업 클러스터가 들어서기 때문에 오히려 국가산단과 테크노폴리스 자체를 무공해 산단으로 만드는 일을 한 문제는 우리가 논쟁에 끼어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이 김해 신공항과 그리고 대구 통합공항으로 영남권 신공항 결론이 난 문제입니다. 만약에 영남권 신공항을 김해 신공항 안을 폐기하고 바꾸는 거라 하면은 우리 대구나 경북도 우리의 입장을 제시하겠지만은 부산이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하겠다는 그 논쟁에 우리가 끼어들어서 서로 소모적인 갈등과 분역을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덕도 신공항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 단계에서는 더 이상 우리가 논쟁에 끼어들거나 휘말리지 않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청 신청사 건립 문제와 관련해서는 신청사 건립 방침은 정해졌습니다. 어디에 어떤 형태의 신청사를 건립할까의 문제는 시민적 공론화와 결정에 따를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것은 시청 이전이 아닙니다. 신청사 건립이고요. 신청사 건립의 장소로 현 위치가 좋을지 아니면 다른 장소가 좋을지, 그리고 신청사의 전체적인 규모와 그리고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전문가들과 시민적 공론화와 합의를 거쳐서 결정하겠습니다. 빠르면 내년 상반기적으로, 늦어도 내년까지는 이 문제는 결정할 것이고, 2030 대구 미래비전위원회에서 기본 방향을, 공론화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며 이런 부분들을 정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대구시의 인구 정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출산율 증가에 대해서 전국 지자체별로 다 관심사항인데 실제로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면이 있고, 이 출산된 아기가 또 성장을 해서 청년이 됐을 때 대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인구들이 다 취직하기 위해서 서울이나 부산 큰 도시로 또 가게 됩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게 있는지 얘기해 주고 싶고, 그 다음 부분은 오늘 보니까 그 테슬라가 상하이에 그 이리움 자동차 관련 투자를 하게 되는데, 시장님이 이리움 자동차에 지금 전기차라든가 이런 걸 추진하는데 테슬라가 상하이에 투자를 함으로써 대구시의 자동차 정책에 문제는 없는지, 또 두 가지. 인구 정책 부분들은 출산율 정책 하나만으로 되지 않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가 인구가 줄어들고 그리고 하는 부분들은 출산율 저하의 요인도 있지만 사실은 인구 유출에 있습니다. 특히 20대, 30대, 40대 초반까지의 출산을 하고 인구를 좀 높이는 데 기여해야 될 연령층들이 지금 떠나고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인구정책 부분들은 첫 번째는 우리 도시 자체를 정말 시민들이 살기 좋은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구 혁신 시즌 1과 시즌 2는 이제는 더 이상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인구가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종합혁신 계획이 대구 혁신 시즌 1과 시즌 2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대구에 정착하고 있는 청년 세대들 20대, 30대, 40대까지를 포함한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청년 보장 제도와 그리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정책 부분들을 동시에 더 큰 문제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대구시로 유입되는 40대, 20, 40대들한테 제시해 줄 수 있는 그 대책도 만들어 놓으셨는지. 네. 그래서 우리가 청년 보장 제도를 제가 공약하고 쓰겠답니다. 청년 보장 제도는 이런 겁니다. 그동안 청년 정책은 20대를 중심으로 구직 활동을 지원하는 거였습니다. 대표적인 게 청년 수당을 주는 거였는데 그것으로서는 청년들이 머무르고 꿈을 가지고 도전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은 20대, 30대, 40대까지의 생애 주기별 맞춤형 지원 정책이 함께 가야 이 부분들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직 문제와 관련해서도 구직하려고 하는 청년들은 입장과 그리고 능력들이 천차만별입니다. 이걸 똑같은 청년수당을 준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구직 단계에 있는 청년들은 그들에게 맞게 우선 상담을 통해서 그들의 욕구와 그들의 적성과 그들의 능력을 파악하고 거기에 맞게 개발할 수 있도록 2차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교육 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체제가 구직 단계의 지원이고요. 구직 단계로 넘어서서는 안정적인 직장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지금 대구의 기업들이 안정적인 직장이 안 되는 부분들은 물론 평균 임금이 낮은 부분도 있지만은 사내복지 부분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내복지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고용 친화 기업들을 지원해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 문화를 만드는 걸 지원하는 정책. 두 번째는 개별 기업별 문화복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담별 문화복지가 가능하도록 지원해주는 정책. 이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청년 문화, 가족들이 함께 즐기고 쉴 수 있는 그런 도시공간들을 많이 만들어주는 정책이 똑같이 동반되는 정책입니다. 그 다음